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인 만큼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현 시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손절한다고 하면은 언제쯤 손절하는 게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약세가 나오는데 시작점이 됐었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평가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원래 26만원 선에서 12만원까지 내리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폭락을 부추겼었죠.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는 20만원대입니다. 즉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한참 아래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전망은 기존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자신들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번 실적을 봤더니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원래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약 6조 7,6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무려 7조 원을 넘기면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이번 금요일날 55,900원을 55,900원으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계속 지수 종목군들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들이 31거래일 동안 약 12조 원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기 순매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순매도는 2022년도 3월에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기억이 날 텐데 그때보다 매도에 대한 규모가 3배 더 가까이 크고요. 기간도 훨씬 더 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원래 한 56%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52.93%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낙폭도 피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이 한참 전부터 매도세가 나왔지만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 지난 금요일까지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평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왜 이렇게 나오냐, 도대체 정확한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매도세가 나오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약합니다.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의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2%, 항생 27%, 대만 29%, 심지어 인도도 10%가 넘는 증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코스닥은 훨씬 심하죠. 마이너스 15%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약세가 왜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 기업 이익 전망이 부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과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큽니다. 즉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와야 되는 하락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숙련된 엔지니어 인력의 유출입니다. 중국으로 가거나 SK하이닉스로 가거나 마이크론으로 가거나 현재 경쟁업체나 혹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인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지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연구개발을 시작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해줄 어떠한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겠죠.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벌어지는 격차가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우려로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보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 반도체 부분은 3분기 영업이익 약 5조 원대, 5조 4천억 원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자체가 당장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23%, 2분기에 33%, 3분기에는 4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사업 분야인 HBM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빠르게 5세대 HBM, HBM3E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간의 캐파 조율이 끝난 만큼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해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입 물량을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즉 조금 남는 물량에 대해서 물량 좀 줘 하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거기에 따른 매입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겠죠.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엔비디아 물량이 압도적인 만큼 이 물량을 뺏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에겐 기회가 남았습니다. 바로 패키징이 바뀌는 HBM4 공급이 핵심 기회고요. 이게 내년에 누가 먼저,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냐,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더 있죠. 반도체 부분 말고도 스마트폰 부분,
이 모바일 스마트폰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갤럭시 Z가 부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도 한층 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갤럭시 Z 시리즈 지난 7월에 출시한 Z 플립, Z 폴드 등 그 Z 시리즈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국내 사전 판매 최종이 이 사전 판매 물량이 약 91만 대로 지난해 대비해서 102만 대 대비 약 10%가 넘게 줄어들었고요. 온디바이스 A라는 신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부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보여줍니다. 작년에 출시했을 때는 이 온디바이스 A 기능들이 탑재가 안 됐거든요. 즉 온디바이스 AI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렸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도 동반해서 역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 혹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까지 부재되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갤럭시 AI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갤럭시 AI 생태계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AI 기능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호환 가능한 언어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출시한 세계 최초의 AI폰 S24를 시작으로 기존 중저가 제품까지 AI 기능을 지원해서 연내 글로벌 2억대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연내 2억대의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쟁사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생태계 확장으로 주도권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온디바이스 AI가 커지는 시점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강점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 이게 커지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왜 못 컸냐? 삼성 혼자서 이 시장 자체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을 같이 이끌려면은 삼성전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뛰어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음 주에 공식으로 출시하죠. 10월 말에 애플의 첫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가 공식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리와 챗 GPT를 결합한 베타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인데 시리가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챗 GPT의 답변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챗 GPT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만족을 꽤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 인텔리전스 기본 기능은 글쓰기 도구부터 앱 알림 요약, 메시지 답장 작성,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피사체, 즉 내게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와는 좀 다르게 아이폰 15 시리즈, 16 시리즈, A17 프로 등 최신 기기, 여기에는 패드나 노트북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최신 기기에서만 작동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AI 기능 탑재로 인해서 전 세계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알고 현재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회장으로 승격한 지 2주년인 다가오는 27일이나 다음 달 1일이 삼성전자 창립 55주년인데 거기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상 12월 달에 진행했었던 인사를 앞당겨서 다음 달 말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필두로 연말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 격차를 줄이고
한층 더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사 개편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리더십에 대한 부재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로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할 수도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쇄신책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리냐 혹은 앞으로 땡겨지냐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왜 빠졌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당선 리스크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부진 우려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와야 되는 낙폭보다 과도하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Z 시리즈가 저조한 실적을 보인 건 맞지만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적용으로 생태계가 확장되면은 다가오는 25년도 연초에 나오는 갤럭시 S25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의 쇄신 체계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활 전망, 반도체 부문 임원 교체로 리더십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SK하이닉스에서 대비해서 반도체 실적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보다도 하락의 폭이 큽니다. 주가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한 낙폭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시는 시점은 외국인들이 지금의 매도세를 멈추고 연속된 매수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되는 시점을 공략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끊기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절대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리포트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설명란을 보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제가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만큼 해당 파일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텔레그램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